거대한 회색 구름이 서울 상공을 덮던 새벽, 대통령 리짜이밍은 집무실 창문을 천천히 닫았다. 그는 문을 닫는 손길보다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한국의 물류는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그가 말하는 재편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정부는 새벽 배송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안전 문제, 과로 문제, 에너지 낭비 등 여러 가지를 늘어놓았지만 사람들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다. 특히 쿠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새벽 배송 산업은 사실상 즉시 마비되었다. 기업들은 허둥지둥했고 시민들은 아침마다 오던 물건이 갑자기 오지 않자 불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리짜이밍은 그 혼란마저도 차분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치 모든 움직임을 이미 예측해 놓은 사람처럼. 그로부터 일주일 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쿠팡 물류센터 두 곳이 동시에 화염에 휩싸인 것이다. 거대한 붉은 불꽃이 물류센터 천장을 찢어 올랐고 연기 기둥이 하늘을 향해 검게 솟아올랐다. 정부는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지만 누구도 진심으로 믿지 않았다. 너무 기묘했다.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불과 이틀 뒤 리짜이밍은 새로운 국가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은 글로벌 물류 구조에서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 물류 허브를 새롭게 건설한다. 발표 직후 공개된 조감도에는 낯익은 기업 로고들이 보였다. 그것은 중국 자본으로 완전히 운영되는 알리와 테무 연합 물류단지였다. 대규모 부지,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정부 직속 특구 지정. 모든 조건이 믿기 어려울 만큼 빨랐고 완벽했다. 이상한 점은 단 하나였다. 그 물류단지에서는 한국인 노동자를 거의 채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공식 이유는 언어 및 기술 시스템 통합 문제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누가 봐도 한국인을 배제하려는 구조 아닌가? 리짜이밍은 그런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담담하게 말했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글로벌 표준은 중국이다. 이 말은 사람들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새벽 배송이 사라지고 국내 물류 기업은 무너지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항의하기 시작하자 도시 전체가 뒤틀린 듯한 불안을 느끼게 되었다. 그 불안이 극에 달했을 즈음 어느 전직 물류센터 직원이 SNS에 글을 올렸다. 알리 테무 물류센터는 이미 한 달 전부터 건설 준비가 끝나 있었고 인력도 조용히 해외에서 데려왔다. 새벽 배송 금지, 물류센터 화재, 중국 물류 중심지 발표 전부 이미 짜여진 그림이었다. 그 글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리짜이밍 정부는 즉시 허위 정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새벽을 밝히던 택배 트럭 소리가 사라진 거리, 문을 닫은 국내 배송업체들,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 그리고 끝없이 거대한 형태로 확장되는 중국 물류센터의 그림자. 어느 날 새벽 한 어두운 고가도로 위에서 노년의 택배 기사는 가쁜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우릴 위해 일하겠다더니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네. 그의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통은 대한민국 곳곳에서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한편 리짜이밍은 조용히 비서에게 속삭였다. 물류를 통제하면 국가의 흐름을 통제하게 된다. 흐름을 통제하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다. 한국은 이제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일 때다. 그의 말에 비서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표정에는 두려움이 어렴풋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국민 전체의 감정으로 확산될 기세였다. 새벽 배송이 사라진 한국은 더 이상 예전의 빠른 나라가 아니었다. 대신 거대한 그림자 아래 느리게 움직이는 정체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알면서도 말하지 못했다.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된 듯 했지만 동시에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막다른 골목처럼 느껴졌다. 이 모든 변화는 리짜이밍이 처음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던 한마디에서 이미 예견되었는지도 모른다. 한국의 물류는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재편은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